90세까지 잘 걷는 사람들의 공통점.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넘게 노인재활과 근골격계 질환을 진료해 온 의사 정하윤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허리를 펼 수 없어서 두 손 짚고 계단을 오르시던 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려 외출을 포기하신 분들, 그 중에는 이런 말씀을 남기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무릎 운동을 단 3년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지금처럼 기저귀 차고 살진 않았을 겁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된 후에,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걷는 힘, 사람은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바로 다리입니다. 저는 그동안 90세까지도 스스로 장을 보고 혼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에게 공통된 건 약도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10분 꾸준히 다리를 움직이고 한 걸음의 소중함을 알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분명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스트레칭 영상이 아닙니다. 삶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걷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걷는 기적을 만든 사람들의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다음 1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걷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고 현관까지 걸어 나가 신문을 집어듭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70세를 넘기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숨이 차기 시작하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나 왜 이렇게 걷는 게 힘들지?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임을 잃어갑니다. 특히 다리부터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근육이 줄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세가 넘으면 걷는다는 건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고 매일 유지해야 가능한 기적입니다. 실제로 90세까지 잘 걷고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라도 안 걸으면 몸이 바로 느껴져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다리는 금방 굳어요. 이 말 속엔 한 가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걷는 능력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근육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균형감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무릎이 버티고 허벅지가 받쳐주고 엉덩이가 밀어주니까 비로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걷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노년의 독립입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고 시장에 걸어 나갈 수 있고 손주 손을 잡고 산책할 수 있다면 그건 건강한 삶을 스스로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걸 잃는 순간부터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고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신감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 법이 아니라 90세까지 잘 걷는 사람들이 공통된 습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걷기는 체력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다리 근육을 살리고 올바른 자세를 익히고 생활 속 습관을 바꾼다면 90세까지도 혼자서 걷고 혼자서 외출하고 혼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삶을 위한 지침서가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다리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먼저 무너지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늙는 건 허리가 아니라 다리부터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90세까지 잘 걷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데 핵심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센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조금만 약해져도 걷는 게 불편해지고 균형을 잃기 쉬워집니다. 무릎이 아프다, 엉덩이가 아프다, 허리가 자꾸 뻐근하다. 이 모든 증상 뒤에는 허벅지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근육이 나이 들수록 빠르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70대 이후엔 근육량이 매년 1%씩 줄어듭니다. 특히 움직임이 줄수록 더 빨리 약해지고 더 빨리 쓰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골절로 이어지고 누운 상태에서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후엔 자신감까지 사라집니다. 또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밖에 나가는 걸 꺼리게 되고 점점 걷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노년을 바꿔버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기 때문에 치매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근육이 약한 노인은 강한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 허벅지 근육은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말고 의자 앞쪽으로 살짝 걸터 앉습니다. 팔은 가슴에 X자로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10초 안에 몇 번 일어섰다 앉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5회 이상 가능하다면 다리 근육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3회 이하면 이미 근력 저하가 진행 중일 수 있고 낙상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단순하지만 정확한 경고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다리 근육을 조금씩 되살릴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 없어도 괜찮습니다. 걷는 방법, 앉아서 하는 근력 루틴, 계단 활용법 등 생활 속 실천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다들 무릎만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엉덩이와 허벅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걷기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어느 부위를 먼저 단련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90세까지 걷는 인생. 그 비결은 지금 내 허벅지 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릎이 시큰해서 걷기가 힘들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당긴다. 그래서 대부분은 무릎에 좋은 약을 찾고 무릎 보호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무릎이 아니라 그 위와 아래,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일 수 있습니다. 무릎은 관절입니다. 즉 연결고리입니다. 힘을 내는 곳이 아니라 전달받는 곳입니다. 허벅지가 몸의 무게를 지탱하고 엉덩이가 그 무게를 앞으로 밀어주고 그 결과로 무릎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벅지와 엉덩이가 약해지면 무릎이 모든 충격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게 아닙니다. 대신 막고 있는 겁니다. 다리 전체가 균형 있게 움직여야 하는데 힘이 없는 부위가 생기면 부담이 한쪽에 몰리게 되는 거죠. 특히 잘못된 걷기 습관은 이런 부담을 더 키우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리고 걸음이 끊기는 듯하고
발을 질질 끌면서 걷는 모습. 이건 근육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고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보상 작용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팔을 거의 흔들지 않고 몸이 앞뒤로만 흔들리는 경우, 이 역시 엉덩이와 허리 주변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걷기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균형을 잃게 만들고 낙상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를 할 때는 다리뿐만 아니라 온몸을 함께 써야 합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 전신에서 가장 큰 힘을 내는 부위입니다. 걸을 때 엉덩이를 잘 사용하면 보폭이 커지고 걸음이 안정됩니다. 허벅지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하고 무릎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무릎을 보호하려면 허벅지와 엉덩이를 먼저 단련해야 합니다. 그럼 90세까지도 잘 걷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걷고 있을까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허리를 세우고 시선을 앞에 둡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둘째, 발을 사뿐히 들어 올리고 쭉 뻗어 내딛습니다. 발목을 무겁게 끌지 않습니다. 셋째, 팔을 좌우로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이건 상체 중심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 걸음 속도가 일정합니다. 빠르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리듬감 있게 걷습니다. 이런 걷기는 관절을 아끼고 근육을 살리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운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아프기 전에 다른 근육을 먼저 써줘야 합니다. 걷는다는 건 온몸이 함께 움직이는 일입니다. 특정 부위만 쓰면 다른 곳이 망가집니다. 이제는 무릎만 보지 말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먼저 신경 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5가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기구 없이 집안에서 가능한 동작들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같은 걸음이라도 누군가는 건강을 되찾고 누군가는 다리를 망가뜨립니다. 걷기 자체는 좋지만 어떻게 걷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는 실제로 90세까지 스스로 걷는 분들이 공통으로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따로 어렵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걷는다.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활동에 적응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침 9시든 오후 3시든 상관없습니다. 단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지키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몸이 움직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걷기 전부터 근육이 풀리고 관절이 덜 아프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평지를 걷지 않고 오르막을 걷는다.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노인이라면 평지가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너무 쉬운 길만 걷다 보면 근육은 자극을 못 받고 오히려 더 빨리 약해집니다. 오르막은 허벅지와 엉덩이를 집중적으로 자극합니다. 단, 경사가 급한 곳 말고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완만한 오르막길이 좋습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약간 찰 정도면 딱 좋습니다. 세 번째, 걸을 때 팔을 흔든다. 팔은 그냥 달린 장식이 아닙니다. 걸을 때 팔을 움직이면 상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몸통 회전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걸음이 됩니다. 특히 팔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칼로리 소비량이 늘고 심장도 더 건강해집니다. 무게를 싣지 않고 가볍게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팔꿈치는 약간 구부린 상태가 좋습니다. 네 번째, 첨보보다 더 중요한 건 걸음의 질이다. 만보기를 보고
숫자에만 집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1만 보를 질질 끌며 걷는 것보다 1000보를 바르게 걷는 게 몸엔 훨씬 더 좋습니다. 발을 제대로 들어서 걷고 보폭을 유지하면서 리듬 있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양쪽 발이 균형 있게 디뎌지고 있는지, 몸이 좌우로 쏠리지 않는지 천천히 점검하면서 걸어보세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균형과 탄력입니다. 5번째, 운동화를 고를 땐 이 3가지를 꼭 본다. 하나, 가볍고 푹신한가? 둘, 발바닥 전체가 잘 닿는 구조인가? 셋, 뒤꿈치가 단단하게 고정되는가? 이 3가지만 지켜도 무릎과 허리에 들어가는 충격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신발이 무겁거나 바닥이 딱딱하거나 발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구조라면 오히려 운동이 아니라 관절을 망가뜨립니다. 비싼 신발보다 나에게 맞는 신발이 중요합니다. 자, 이 5가지를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걷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근육과 관절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걷기 전 꼭 해야 할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걸 제대로 하면 운동 효과가 2배, 부상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이 좋은 건 아는데 걷고 나면 무릎이 더 아파요.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당겨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걷기를 포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운동 자체가 아니라 운동 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걷기도 운동입니다. 움직이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관절을 풀어줘야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은 몸이 예전처럼 바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 운동이 필수입니다. 첫 번째, 무릎 보호를 위한 워밍업입니다. 다리에 가장 많은 부담이 걷는 동안 무릎에 집중되기 때문에 먼저 무릎을 가볍게 풀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쭉 펴고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립니다. 이걸 좌우 5회씩 반복해 주세요. 무릎 관절과 허벅지 근육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그 다음은 발목 돌리기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양발을 번갈아 천천히 돌립니다. 시계 방향 5회, 반시계 방향 5회.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걷기 전 균형 감각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허리 통증 막는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 후에 허리가 당기거나 뻐근하다고 느끼십니다. 이건 골반과 허리 주변 근육이 걷는 도중에 무리하게 당겨졌다는 신호입니다. 걷기 전에 허리와 옆구리,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면 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동작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좌우로 천천히 옆으로 기울입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걸 좌우 5회씩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해주세요. 다음은 양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고 원을 그리듯 앞뒤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건 어깨 관절과 등 근육을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허리를 무리하게 젖히거나 급하게 숙이는 동작은 오히려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세 번째는 잘못된 준비 운동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전에 무릎 꿇고 앉기나 쪼그려 앉기를 하곤 하시는데요. 이건 노년기 관절엔 오히려 무리가 가는 동작입니다. 특히 연골이 얇아진 상태에서 이런 동작을 하면 무릎이 상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갑자기 허리를 젖히거나 다리를 너무 크게 벌리는 스트레칭도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은 부드럽게 천천히 호흡과 함께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걷기 운동 자체보다 이 준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분들도 많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고 싶은데 통증이 두려우셨던 분들께는 이 준비 운동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걷기 전 5분만 투자해 보세요. 걷는 동안 몸이 훨씬 편하고 걷고 난 뒤에도 덜 아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걷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앉아있는 시간과 움직임의 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걷지 않는 그 시간에 생깁니다. 하루에 걷는 시간 혹시 얼마나 되시나요? 30분? 1시간? 그 시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을 결정짓는 건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의학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다리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허리와 엉덩이의 움직임이 현저히 둔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1시간 걷는 것보다 8시간 내내 앉아있는 생활이 몸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써야 유지되고 관절은 움직여야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은 자세는 허벅지를 압박하고 엉덩이 근육을 죽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움직이는 기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근손실로 이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인 사람은 그 이하인 사람보다 다리 근육량이 평균 15% 이상 적었습니다. 문제는 앉아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TV 앞에서 2시간, 식사 후 소파에서 1시간, 가만히 앉아 멍하니 보내는 시간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이 정지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걷기보다 먼저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1시간에 한 번은 무조건 일어나기. 이건 꼭 지켜야 합니다. 알람을 맞춰도 좋고 주방에 물을 뜨러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12분이라도 다리를 뻗고 몸을 펴는 시간만 있어도 혈류가 돌아오고 근육이 깨어납니다. 두 번째, 앉아있는 자세를 바꿔보기. 등을 세우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무릎과 발끝은 일직선으로 맞춰 앉기. 이 자세만으로도 허리에 들어가는 부담이 줄어들고 다리 근육이 덜 눌리게 됩니다. 세 번째, 실내에서 하는 3분 루틴을 만들기. 앉았다 일어서기 5회, 발끝 올리기 10회, 벽을 짚고 종아리 들기 10회. 이 세 가지 동작을 하루에 3번만 해보세요. 의자에서만 해도 되고 TV 보면서도 가능합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노년 건강은 운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움직이는 빈도가 좌우합니다. 걷는 건 하루 30분이면 충분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시간은 줄일수록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힘드시다면 우선 이 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1시간에 한 번 일어서기, 앉은 자세 바로 잡기, 실내 3분 루틴 실천하기. 이게 바로 근육을 잃지 않는 삶의 기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90세까지도 걷는 분들이 생활 습관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걷는 시간보다 그 사람의 하루 루틴이 다리를 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타고났어. 체질이 달라서 그런 거야. 하지만 90세가 넘어도 걷는 분들을 가까이서 보면 절대 운이나 유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분들에겐 오랫동안 지켜온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크게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과 항산화 식품입니다. 매 끼니에 작은 양이라도 꼭
계란, 두부, 생선 중 하나를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들기름 같이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도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이 식재료들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을 만들고 관절의 염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먹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나이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입맛이 없다고 국만 드시고 밥만 드십니다. 이건 오히려 혈당은 올리고 근육은 줄이는 조합입니다. 90세까지 걷는 분들은 입맛이 없어도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반드시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두 번째, 혼자라도 걷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함께 걸을 사람이 없어서 못 걷는다고 하시지만 그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안 돼요. 혼자라도 걷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거든요. 이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그 자체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혼자 걷는 습관이 있으면 누구와 걷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습관은 누구 덕분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90세 어르신들 중 매일 아파트 복도를 20분씩 도는 분도 계셨습니다. 혼자여도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지키셨습니다. 세 번째, 수면과 회복을 근육의 일부로 여기십니다. 근육은 쉴 때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잠을 못 자면 근육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0세까지 걷는 분들은 잠을 대충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숙면하려고 노력했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 마시기, 가벼운 호흡 운동 같은 자기만의 루틴을 지켰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또한 낮잠도 길게 자지 않으시고 20분 정도로 짧게 제한해서 휴식을 하셨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수면의 질을 바꾸고 몸의 피로를 회복시켜 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90세까지 걷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매일 식단에 단백질과 항산화 식품을 넣는다. 혼자라도 걷는 습관을 가진다. 회복까지 포함한 수면 루틴을 유지한다.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오늘을 바꾸면 내일이 달라지는 작은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득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시겠어요? 오늘 나는 몇 걸음 걸었을까? 그리고 그 걸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었을까? 우리는 하루에 수천 걸음을 걷습니다. 화장실 가기 위해, 부엌에 물 들어가기 위해, 잠깐 마당을 돌아보기 위해. 그 모든 걸음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기초 체력입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내 몸을 살리는 습관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걷는 힘이 왜 중요한지, 무엇이 걸음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지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이 5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첫째, 오늘 정해진 시간에 걸었는가? 둘째, 앉아있는 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기지 않았는가? 셋째, 걷기 전에 준비 운동을 했는가? 넷째, 걷는 자세와 신발을 점검했는가? 다섯째, 잠들기 전 회복할 수 있는 루틴을 실천했는가? 이 5가지가 당신의 내일을 지켜줄 겁니다. 90세까지 걷는 삶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미 그 선택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걷는다는 건 다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혼자 걷더라도 그 길은 절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다시 걷기 위해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세우는 오늘, 그 하루가 당신의 90대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걸으시면 늦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게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적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당신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당신의 내일을 바꿀 다음 걸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